주기적 경향 그래가지고 이온화 에너지라는 걸 설명합니다. 이온화 에너지 정의를 잘 기억해 두세요. 바닥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최대로 에너지가 낮은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 기체 상태의 원자나 이온으로부터, 여기 기체 상태라는 것은 기체 상태인 이유가 다 있어요. 기체 상태는 원자 간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원자 간 상호작용을 생각하지 않는 상태, 한마디로 기체일 때만이 원자와 원자 사이 또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최대로 멀죠. 그래서 한마디로 원자 한 개의 독립적인 상태로 생각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 원자로부터 전자 하나를 제거할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정확하게는 바닥 상태, 기체 상태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나 이온으로부터 전자 한 개를 떼어내는 게 아니라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는 거니까 원자당 한 개씩 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인간이 측정할 때는 이걸 원자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뜯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 단위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 중에서 1차 이온화 에너지 I1이라고 써놨네요. 이거는 첫 번째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거고요. 만약에 2차 이온화 에너지다 그러면은 이미 하나를 떼어놓은 양이온으로부터 전자 한 개를 또 떼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 떼어내는 그 상태를 2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뭐 3차, 4차 이온화 에너지도 있긴 있겠네요. 자, 어찌됐든 원자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상태의 전자를 제거한다. 이건 이렇게 하니까 말이 너무 어려운데, 가장 높은 에너지 상태의 전자는 최외곽 전자예요. 또는 최외곽 전자 또는 가장 마지막에 채워진 전자,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포타슘이다 그러면은 아르곤하고 전자 배치가 똑같은데 맨 마지막에 4s의 1이거든요. 이 전자 하나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스칸디움이다 그러면은 원자번호 21번이죠. 이거는 아르곤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4s의 2개, 3d의 1이죠. 요거를 떼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가장 에너지가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 전자 하나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그거를 1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원자의 경우 3p 오비탈에서 전자를 제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를 떼어내는 거예요. 자, 근데 알루미늄 양이온의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2차 이온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3p가 아니라 이제 s에서 전자를 떼야 돼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s하고 p 오비탈 중에서는 s 오비탈이 에너지가 낮거든요. 이게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떼어내는 게 쉽고요. s는 그만큼 떼어내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2차 이온화 에너지가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주된 요인은 전하예요. 전하. 그러니까 중성 원자 핵의 핵전하를 받고 있는 최외곽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건데, 하나를 떼어낸 다음에 두 번째 걸 뜯어내려고 그러면 얘가 이미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어요. 전자 하나 부족하니까. 근데 거기서 전자 하나를 또 떼어내려면 인력이 더 세졌잖아요. 그래서 떼어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의 전하가 증가하면서 전자들을 더 강하게 당겨버리니까 3차 이온화 에너지가 2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 얘기고요. 또 하나 2차 이온화 에너지가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더 큰 이유는 알루미늄의 경우 3p에서 전자가 제거되지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알루미늄 양이온의 경우는 3s에서 전자가 제거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3s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원자 핵이 여기고요. 3p는 그거보다 조금 더 먼 거예요. 여기서 전자를 떼내면은 핵 전하가 그만큼 더 적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전자를 떼낼 때는 원자에서 거리가 더 가까우니까 핵 전하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전자를 떼어내는 거라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고요. 네 번째가 세 번째보다 훨씬 더 커지는 이유, 이건 알루미늄을 기준으로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알루미늄의 경우는 네온의 전자 배치에다가 3s2 3p의 1이에요. 그럼 요거 하나 떼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를 떼어내고 또 하나를 더 떼어내요. 여기까지가 바로 알루미늄
삼가 양이온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전자를 하나 떼내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지금 현재 세 번째 껍질에서만 전자를 3개 떼낸 거예요. 3개. 그럼 이제 이 껍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껍질에서 전자를 떼내니까 이 앞에 써놓은 부등호보다 훨씬 더 큰 부등호가 생겨버린다는 얘기죠. 이젠 주양자 수가 바뀌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은 각 운동량 양자수만 변화가 돼서 약간 에너지 차이가 나는데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변할 때는 아예 앞에 있는 이 주양자수가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떼어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에너지가 필요하겠구나. 이거 보시면은 580, 1815, 2740인데 여기는 11,000 이래가지고 여기서 에너지가 무지 급격하게 증가하죠. 예, 바로 이런 경향성을 띠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주기 원소들에 대한 연속적인 이온화 에너지 도표가 쭉 나와 있고요. 소디움,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콘 보시면은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보시면은 원자 번호 11번인 소듐의 경우에는 다 똑같이 3주기니까 세 번째 껍질에 S의 전자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원자핵의 양성자가 11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 떼어내는 것보다는 원자핵의 양성자가 12개가 있는 12개가 있는 마그네슘이 여기 똑같은 세 번째 껍질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게 조금 증가하죠. 이렇게 첫 번째만 볼게요. 첫 번째 알루미늄 또 역시 조금 감소했네요. 이거는 왜 감소했느냐 하면은 이거는 SO비탈에서 떼내는 거고 이거는 PO비탈에서 떼내는 거라 에너지가 좀 감소했어요. 하지만 똑같은 PO비탈이라고 한다면 또 증가해요. 왜냐면 핵전하가 증가하니까. 이거는 원자 번호 13번, 이건 14번이죠. P는 이제 여기서 또 증가하죠. 이렇게 좀 증가하는데 요것도 PO비탈에서 떼내는 거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이 15번이 돼서 핵전하가 증가해서 그렇고요. 황의 경우는 별로 많이 안 증가하고 오히려 감소하죠. 여기서 또 감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자 배치 때문에 그래요. PO비탈에 P는 전자를 하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빼내기가 좀 어려웠지만 황의 경우는 여기가 전자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전자간 반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를 빼어내는 것은 오히려 좀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보다 좀 감소하죠. 이렇게. Cl의 경우는 또 다시 증가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2차 이온화 에너지를 보시면요. 소듐의 경우는 하나를 떼어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숫자가 10배 가까이 증가하죠.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는 3주기 세 번째 껍질에서 떼어내는 거지만 두 번째 전자부터는 이제 두 번째 껍질이에요. 근데 마그네슘의 경우는 두 개까지는 세 번째 껍질이지만 세 번째부터가 두 번째 껍질입니다. 알루미늄은 역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번째부터가 바로 이제 두 번째 껍질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이 최외곽 전자들이고 여기는 핵심부 전자, 코어 전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왜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는가 하는 게 곧 결국엔 다 전자 배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양자수들로 표현하는 전자 배치 때문에 이런 경향성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칼리 금속은 1A족 원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1A족. 그 다음에 불활성 기체, 이거는 8A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활성 기체들,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애들. 요거의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보시면요. 일단 같은 주기에서 1쪽하고 8쪽을 보면요. 똑같은 껍질인데 같은 껍질 수를 가지는데 여기가 가장 원자핵 속의 양성자가 적은 원소들이고요. 여기가 원자핵 속의 양성자가 가장 많은 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리튬하고 네온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리튬이 2주기 원소고 이것도 2주기 원소니까 520kJ이 걸리는데 여기는 2088.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고요. 소디움하고 또 비교해 볼까요? 소디움하고 아르곤을 비교해 볼게요. 그럼 여기는 495인데 1527.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니까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점점 멀어지니까 바깥쪽 껍질이 점점 많아지니까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같은 주기에 있는 1쪽 원소하고 8쪽 원소는 이렇게 에너지 차이가 크게 나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 이것도 다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원자들의 주기적 경향으로 이온화 에너지를 보시게 되면요. 수소의 경우 이렇게 전자 하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다지
원자핵 속에 양성자도 하나밖에 없어서 떼어내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헬륨은 양성자가 두 개로 늘어버리니까 확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튬이 돼버리면 갑자기 확 감소하게 되는데 그거는 껍질이 바뀌어서 그래요. 껍질.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베릴륨, 다가 붕소가 되면서 조금 감소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는 오비탈이 바뀌었어요. 베릴륨까지는 s오비탈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거지만 붕소부터는 p오비탈에서 전자를 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쉬워졌고요. 그 다음에 탄소, 질소까지 올라가다가 질소에서 산소로 약간 줄어드는 이유가 질소는 홀전자들만 갖고 있는 p오비탈이지만 산소는 전자 쌍이 하나 생겨서 그 전자간 반발 때문에 좀 떼내기 쉬워진 거고요. 그 다음에 플로린, 네온으로 또 증가하죠. 그리고 나서 소듐이 되면은 다시 세 번째 껍질로 변하니까 그 비슷한 경향성이 이렇게 쭉 나타난다 그 얘기죠. 이제 여기 포타슘 이후부터는 좀 애매한 것이 여기는 바로 D오비탈 영역이라서 여기서는 좀 성질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나타나요. 이거 보세요. 다른 쪽도 다 비슷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족 원소들만 본다면 그 경향성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이런 지그재그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주기율표에서 1차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 그래서 주기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는데 예외가 두 군데 생기죠.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붕소하고 산소, 알루미늄하고 황 이런 데서, 그러니까 13족 내지는 3A족하고 그 다음에 6A족 여기에서 경향성이 살짝 벗어났다가 또 증가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동일한 주양자준이 한마디로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인데 여기에서 중심의 원자핵의 양성자가 핵전하가 점점 늘어나니까 일반적으로 주기율표상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가진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는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거는 껍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거기다 또 하나 코어 전자들이 많아지면서 가리움 효과도 점점 커지죠. 그래서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떼는데 그만큼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또 보시면은 첫 6주기 원소들에 대한 1차 이온화 에너지 값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6주기.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1주기, 여기가 2주기, 여기가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뭐 방금 앞에서 보여준 그 그림인데요. 베릴륨에서 붕소로 가면서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했어요.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오비탈의 종류가 바뀐 거라고. N에서 O로 가면서 이온화 에너지가 또 감소했어요. 여기 그거는 쌍을 이루고 있는 전자가 p오비탈이 하나 생겨버려가지고 그런 거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원자들의 주기적 경향 이온화 에너지에서 이 주족 원소들만 본다면은 높이가 높은 것들이 보통 이온화 에너지가 좀 높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1주기가 제일 높죠. 원자에서 제일 가까운 전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주기가 그거보다 조금 낮아졌고요. 3주기 더 낮아졌고요. 4주기 낮아지고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높이를 보시면은 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요. 위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화형 예제 해가지고 7장에 9번이 나왔네요. 이온화 에너지 해가지고 나왔는데 다음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원자들을 고려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1s2, 2s2, EP6 이런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다면은 사실 이게 바닥 상태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네온이네요. 네온의 전자 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번호 10번이죠. 자, 근데 얘는 소듐이네요. 소듐 원자번호 11번. 얘는 마그네슘이죠. 원자번호 12번. 어느 원자의 1차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며 어느 원자의 2차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1차 이온화 에너지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내는 거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주양자 수가 작은 데서 떼어내는 게 제일 높습니다. 이게 제일 커요. 그러겠죠? 원자에게서 더 가까운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기 첫 번째가 1차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차 이온화 에너지 첫 번째 걸 떼어내고 두 번째 거 요걸 뜯어내는 것보다는 얘가 제일 밑에 있는 마그네슘이 2차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네온이 제일 큰 첫 번째 1차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내기가 제일 쉬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온화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설명해 줄 거죠.